굿즈 또는 MD라고 하죠. 특정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기획 상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홍보를 위해 너도 나도 만들어내다 보니 굿즈 없는 브랜드를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키링들도 많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는 K-팝 아이돌 멤버의 캐릭터를 본딴 인형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워서 또는 한정판이라 갖고 싶은 마음에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방에 이런 굿즈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귀엽고 예뻐서 덥석 샀는데 집에서 먼지만 덮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굿즈를 바라보는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유감입니다. 저는 포카에 미친 사람 진행자 다혜고요. 오늘은 예림, 민지 그리고 수연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곤도마리의 마케터 이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질하느라 공사가 다망한 민지입니다. 여기 저희 오늘 지금 저희 4명 중에 덕질하는 사람이 2명이고요. 저랑 민지님 그리고 덕질은 하지 않고 그냥 덕질이 아닌 취미를 갖고 계신 분 2분, 수연님과 예림님 이렇게 둘둘 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조금 제가 혼나는 자리가 될 것 같은. 네, 오늘은 굿즈에 대한 아무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굿즈가 아닌데 앞서서 저희가 덕질한다, 덕질 안 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모든 브랜드에서 굿즈가 나오고 사실 한겨레도 굿즈를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기에는 굿즈가 없는 브랜드가 정말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꼭 덕질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텀블러라던가 아니면 제가 최근에 그 올리브영을 갔더니 살리오랑 살리오 캐릭터랑 엄청 콜라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리오 캐릭터가 포함된 어떤 화장품이나 바디 용품들도 엄청 많고 그거를 사면 뭔가 캐릭터 용품을 껴넣어 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굿즈가 없는 곳이 없다. 없는 분야도 없다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굿즈를 구입하거나 예쁜 쓰레기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최근에 산 것 아니면 최근에 사는데 이거 진짜 잘 샀다 하는 아이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수줍게 고백하자면 최근에 영케이한테 인생을 바치고 싶어졌는데요. 마이데이로서 네. 근데 얼마 전에 팬미팅 굿즈에 데이식스 캐릭터 인형을 데니멀즈라고 하거든요. 네, 전 알죠. 알고 있죠. 저는. 네. 근데 거기 이제 태닝 버전이 나온 거예요. 여름맞이. 진짜 근데 머리 잘 썼다. 태닝 키티가 이렇게 핫한 시즌에. 네. 그죠. 그래서 네. 제가 태닝 키티도 또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좋아서 이거 어떻게 네. 포기합니까? 그래서 보자마자는 못 샀고 예약 네. 구매해서 아직 제 손에는 없지만 네. 10월에도 달고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태닝인데 여름에 오지 않는. 근데 요거 때문에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이거 제가 사기 당한 건 아니고 친구가 네. 사기를 당한 건데 네. 이거 허락받지 않아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하고 네. 허락을 받으시는 네. 거예요. 네. 친구가 이제 팬미팅에 직접 갔거든요. 친구는. 근데 저는 이제 표를 못 구해서 못 갔고 네. 그 친구가 근데 이거를 1인당 1개만 살 수 있어요. 멤버 인형당.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찍 가서 사고 네. 제 거를 이제 양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본인 것도 못 사고 왜요? 줄을 못 섰어요? 그 본인이 받은 대기 번호보다 이 품절이 빨랐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일단 본인 걸 구입하지 못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찍 갔는데 사지 못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 오늘 무조건 하나라도 사야겠다. 이래서 X에서 막 그걸 하다가 이제 약간 이성이 조금 마비된 상태에서 마비되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액이지만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2만 원의 인생을 배웠다며. 어떡해. 그래서 친구분 결국엔 구하셨어요? 아니면 저랑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절 됐는데 나중에 예약 판매를 해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그래. 애초에 한정판으로 팔지를 말고 꼭 기획사들은 물품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아니 예약 판매를 어차피 나중에 팔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5월달에 갔다 온 콘서트 굿즈를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럼요. 예림님은요?
저는 사실 덕질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솔직히 곤도마리에로서 생각나는 거는 무려 작년에 저는 뮤지컬도 좋아하고 러쉬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위키드랑 러쉬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스밤을 산 게 제일 떠오르는데요. 네. 제가 집에 욕조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향기로운 욕실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때 뭐 사는 거야. 그냥 저는 이런 뭐 예약 판매 이런 건 전혀 없지만 러쉬하면 뭡니까? 외향형의 MFP의 직장이죠. 네. 네. 저의 MBTI 뭡니까? INTJ죠. 그래서 저는 사는 과정이 어느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약 판매급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면 막 이러나요? 위키드 좋아하시나 봐요. 막 이러나요? 그러면서 이것도 뿌려보세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세요? 이 완전 그 향 같지 않나요? 전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저 같은 애양형으로서 공감되는 게 저 러쉬 들어갈 때 땅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좀 굿즈에 대해서 그렇게 무력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저희 어머님은 좀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할 때 이미 저에게 사줄 굿즈를 마련을 해두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요즘은 캐대원으로 되게 핫하죠. 네. 근데 아직 좀 핫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청자로 접시 세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약간 집들이 할 때도 다들 좀, 이거 진짜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서, 그냥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굿즈로 진짜 사실 유명하고. 요새 너무 핫해져가지고. 그쵸. 저희 막 뮤즈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뮤지엄에 맞아요. 이걸 따가지고 너무 예쁘게 만들고 저는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 소주잔 아세요? 소주잔 알아요. 하면 얼굴 빨개지는 네. 그거를 너무 사고 싶었지만 그거는 뭐 이게 이성적인 소비인가 아닌가 판단할 새가 없이 그냥 품절되더라고요. 네. 수연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기에 예쁘다고만 굿즈를 사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수연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실용적으로 쓰임이 네. 하나도 없는데 사지는 네. 않아요. 저 지금 벌써 말하기 두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다혜님은요? 얼마나 실용적인 걸 구매하셨나요? 저 진짜 오늘 많이 혼나고 가겠습니다. 저는 포친자로서 포토카드를 구매도 하는, 근데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뭔가 계기가 있어서 포토카드에 약간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까지 모을 생각은 없고 제가 최근에 제가 녹음하는 오늘이 입덕한 지 50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되시나요? 저 딱 핸드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딱 입덕한 순간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원래도 근데 사실 막 그렇다고 입덕하자마자 막 포토카드 모으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되게 오래된 팬분한테 포토카드 바인더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비어있는 바인더가 아니라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모아온 거를 같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약간 수집병이 있긴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포토카드가 예를 들어 지난 활동에서 한 90% 정도가 차 있는 정도 바인더였는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와 많다 하고 감탄만 했으면 되는데 이 몹쓸 수집병이 발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10%를 너무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 최애 포토카드 중에서 유달리 같은 펜의 눈에도 그러니까 유달리 이거 너무 예쁘다 하는 포토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사 모으거나 나눔을 받거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짜 큰맘 먹고 산 포토카드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 나름 충동 구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제가 1년 넘게 고민했거든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하시는 거 보니까 반포주의자. 거의 약간 그 급인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돌아다니는 무슨 오타쿠 테스트 이런 걸 봤는데 그 오타쿠 테스트 문항의 1번이 나는 앨범보다 비싼 포토카드를 구매한 적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앨범보다 비쌌어요. 근데 그나마도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산 건데도 앨범보다 비싸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샀습니다. 네, 사서 거의 최애 포카는 진짜 거의 다
모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공식 포카는 거의 전부 모은 것 같고. 근데 회사에서 다혜님 책상 자리만 봐도 수제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 충분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그거부터 사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은 저의 책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포토카드 엄청 사고 그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그룹에 8주년 팝업 카페가 있어서 거기도 굿즈를 엄청 샀습니다. 네.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그 최애 인형 키링이에요. 그 인형 키링이, 그러니까 저도 덕질을 이렇게 빠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예절샷이라 그래가지고 포토카드나 뭐 인형 이런 거를 가지고 막 먹기 전에 음식이랑 사진 찍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아예 못했거든요. 저게 뭐지? 약간 이랬는데 이게 막상 입덕을 해서 막 그 같이 덕질하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냥 그게 우리끼리 놀 때 노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형 키링 사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고 다닙니다. 네. 저는 키링을 태어나서 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키링을 보면 보통 가방에 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물건을 최소화해서 다니고 싶어서 가방에 키링을 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이 5g이야? 그럼 키링이 1g이야. 그럼 그 1g이라도 무거워지죠. 더 무거워지는 왜 저렇게 더 무겁게 다니지? 그게 멋입니다. 과시. 그 수연님한테 그분의 가방을 보여드리고 싶다. NCT 위시라는 그룹에 사쿠야라는 일본인 멤버분이 계신데요. 그분 가방에 키링 한 몇십 개 달려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 거 보면 막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분이 가방에 키링 너무 많이 든 중고등학생들 보거든요. 지하철에서. 그럼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 남는 키링 많아서 진짜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안 다실 것 같아요. 넘어지신다잖아요. 아, 이렇게 다르네요, 진짜. 뭔가 근데 제가 살 때 막 이거는 내가 꼭 사야 돼. 그러니까 굿즈를 잘 안 사는 편인 두 분에게, 예림님과 수연님 두 분에게도 이런 굿즈는 좀 살만하겠다라는 게 있으세요? 저는 보기에 예쁘기만 해서 뭐 포토카드 이런 거는 전혀 사지 않지만 스크런치를 또 되게 좋아해요. 제가 머리가 길고 해서 네. 늘 머리 고무줄은 가지고 다니니까 곱창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집에 엄청 많은데 사실 있는 걸 또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있는데 엄청 많이 하면서도 어차피 이건 쓸 거니까 내 머리 묶을 거니까 그냥 보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해서 스크런치는 좀 많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실용성은 있어야 그쵸. 된다. 쓰니까 이거 쓰임이 있다. 굿즈라기보다는 물건? 이런 생활용 그냥 네. 그쵸. 예림님은요? 저는 뭐 기간 한정이나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로컬 한정에 좀 더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을 가서 이제 해외에 가면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이제 배송을 하는 게 더 비싸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쵸. 네, 네.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냥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곳을 추억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라고 좀 정신 승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예전에는 여행지에 가면은 꼭 거기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그 로컬 컵을 사거나 이러신 분들 네, 많더라고요.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꼭 여행 가면 마그넷 사와가지고 막 자석 붙이시- 사요. 네, 저, 보고 막 네, 엽서 네. 사와가지고 다 모으신다고 하더라고. 민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눈에 귀엽게 느껴지면 양심상 고민하는 척 잠깐 하다가 그냥 냅다 구매합니다. 그리고 한정판이라고 하면 좀 더 눈이 돌긴 하는데요. 왜냐면 한 번 나온 굿즈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그 고민이 막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까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약간 다혜님이랑 좀 선을 그으려는 게 저는 살까 말까가 맞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 녹음하기 전에 그 팝업 카페에서 쓴 돈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저희 부서 예산인 줄 알았어요. 아, 오늘 제가 정신 차리고 가는 회차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러니까 꼭 이런 덕질을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는 귀여운 문구류 이런 거를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 문구류는 그래도 쓰니까. 쓰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싹 정리했거든요. 그 집에 그 굿즈 박스 하나에 다 넣어두려고 싹 정리를 했는데, 그 막 몇 년 전도 아니고 거의 10년 전 전시회에 가서 산 메모지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거 언젠간 쓰겠죠. 나중에 다혜님 막 프리마켓 바자회 이런 거 여셔도. 저 근데 그거 열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열어도 너무 할 수 좋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거의 그 종류별로 다 물건을 1,000원에 팔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엔 또 케이팝 덕질을 하면서는 진짜 비합리적 소비자로 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나 하면서 사실 사긴 해요. 그러니까 포토카드도 모아놓은 걸 보면은 되게 뿌듯하거든요. 근데 뿌듯한데 이거 어디다 쓰지?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덕질 메이트들과 찾은 게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 가져가서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서 나의 젊은 시절에 이랬었지. 옆에서 이제 할머니 그만하세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다 사갔다고요. 그러지 않은가? 근데 아까 민지님께서 이걸 살까 말까 정도로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지님의 그 다음 티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를 쓸까를 고민하는, 약간 사긴 사는데 얼마까지 살까를 저는 고민하는 단계긴 한데, 좀 이런 물건들 사실 때 좀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뭐 합리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만의 어떤 이런 정해진 기준이나 한계선이 좀 있으세요? 제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혜님은 그럴 때 없는 걸로? 그 기준이나 한계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세 분은? 내가 그러니까 소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굿즈부터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굿즈는 안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뭔가 진짜 생필품이 아닌 소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그어두고 구매를 하세요? 근데 저도 너무 예쁘거나 제 스타일이면 순간 끌릴 때가 있기는 해요. 네. 왜 파는 편집샵 분위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순간 사고 싶은데 하다가도 일단 진짜 지갑을 꺼내기 직전에 그래서 이거 언제 뭐 할 때 쓸 건데 라고 이제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빠르게 다시 내려놓고 구경만 하다가 나오는 적. 진짜 미쳤나 봐, 나. 저는 뭐 네. 제가 굳이 이런 한계선이나 리미트를 정하지 않아도 저는 매달 은행에서 저의 주택담보대출로 한계선을 딱 지어줘요. 그러면 제가 먹고 나면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큰 한계선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좀 뭔가 사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그냥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래도 좀 더 그 기준선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단순한 물건 구입이 아니라 내 경험을 담은 거라던가 네.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다혜님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거를 저 합리화 진짜 잘해요. 되게 이 답변 너무 좋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순간 눈이 반짝반짝. 민지님은 어떠세요? 민지님은 어쨌든 굿즈를 저처럼 막 무지성으로 사진 않으시니까 굿즈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아니다, 약간 이런. 한계선은 굿즈 바이 굿즈입니다. 왜냐하면 굿즈마다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고 네. 합리화할 때는 이러려고 돈 벌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그 저를 제일 크게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건 아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를 낳거나 키우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이 한 명 키우는데 거의 한 6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6억? 아무튼 억 단위가 드는데 안 낳잖아. 그러면은 이 돈을 좀 이런 데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게 좀 저를 고삐 풀리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저 영어 유치원 비용을 태우고 계신 거죠. 그쵸. 이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자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K-팝 사랑과 탈출 사이라는 칼럼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중에 굿즈에 대해서 써주신 분 계세요. 2회차에 걸쳐서 써주신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 글을 보면서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번 근데 그러니까 K-팝 덕질을 하고 있으니까 K-팝이 근데 가장 굿즈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한번 내가 끝까지 가봐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분은 그 글을 써주신 분은 되게 오랫동안 케이팝을 좋아를 하셨는데, 이분 말인 즉슨 자기도 한때는 그러니까 풀 소유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사고는 풀 소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탈덕해서 버리는 경험도 하고 나니까 그 굿즈의 무용함을 느껴가지고 무소유를 지향하게 된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다혜님이 네. 아까 가상 자녀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만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진짜 그 팬덤 문화의 어떤 정복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냥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네. 에이 뭐 이런 샴푸까지 써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냥 대충 이거 써 이렇게 맞아. 절충이 되는데 약간 맞아. 남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약간 부모님한테 선물한다고 할 때 좀 더 이런 좋다는 거 맞아. 네, 이렇게 되니까 맞아. 좀 더 그 핵심 본질보다
굿즈보다는 좀 더 좋다니까 뭐 이 정도로 감정적 소비를 좀 잘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더 좋은 거 사드리고 계시죠? 저 최근에 이것도 난 도대체 안 사는 게 뭐지? 최근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이거는 이거는 진짜 효녀다. 티켓팅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나. 그걸 다혜님이 하셔서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이 수도 없이 많이 한 이 티켓팅 경력과 그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이 데이식스 팬인 친구가 있는데 데이식스 공연은 정말 예매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되게 많이 도와줬지만 성공은 한 번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도와준 경험과 다행히 쓰임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은 경험이다. 처음으로 다혜님에게 덕질 쓰임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효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진짜 갈망해서 산 굿즈인데 좀 후회한 적도 있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장난처럼 예쁜 쓰레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쓰레기가 돼버렸네?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전 쓰레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네. 그냥 원해서 샀는데 후회템이 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LG 트윈스랑 최고심이랑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개를 샀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이제 티셔츠를 제가 가서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온라인으로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막 쓰레기라 할 수는 없고 마음에는 들어. 티셔츠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입을 일이 딱히 없는 거예요. 저 유니폼이 이미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살짝 후회하는. 네, 조금 후회? 네. 잠옷으로? 근데 잠옷을 입긴 또 너무 귀여워서 새 옷이니까 잠옷은 원래 좀 헌옷을 입어야잖아요. 그쵸. 예림님은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런던을 다녀왔는데 그때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이런 굿즈 파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네.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에스프레소 잔이랑 잔 받침 세트가 너무 예뻤는데 근데 이제 여행길이 앞으로 앞날이 많은데 이 잔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 쉽지 것인가 않죠. 때문에 네. 뱅뱅뱅 계속 그 굿즈샵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뽁뽁이를 한 바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몇 번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니까 네. 표재성 위험 소견이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에스프레소를 때려붓지 못하는 여성이 돼서 지금은 가끔 뭐 그냥 기분 좋을 때 물 정도 마시면 위험은 근데 현대인들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저도 위험 소견 나오지만, 그러니까 저 역류성 식도염 위험 소견 다 나오지만 커피를 여전히 때려 마시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수연님은 이게 되게 고민하고 사시니까 집에 약간 저 궁금해요. 쓸데없는 물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건이나 그러니까 후회해본 물건이 별로 없으세요? 정말 가끔 엽서나 그런 거가 좀 카드 이런 게 예쁘면 사긴 사는데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제가 엽서나 카드 쓸 일도 요새 너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손글씨를 네. 쓸 일 자체가 많지 그래서 않으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그런 거 버려주는 버려요? 정도? 엽서도 너무 많이 쌓여있고 하니까. 다혜님 쓰레기가 된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쓰레기가 아니죠. 아직 쓰레기 아니에요. 아직 다 보물들? 네. 그치만 이거는 사고 조금 후회가 남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팝업에서 산 물품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폰 패브릭 포스터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네. 내가 혼자 살면은 집에 달겠어. 근데 저희 짝꿍이 되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편이기는 해도 집에 최애 포스터를 달 순 없어가지고 너무 예쁜데 딱 사진에서 너무 예쁘다 이러고 고이 접어서 있으니까 그럼 그게 사실 그 쓰임을 못하는 그쵸.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거기서 또 파는 게 보이스 테이프라고 요즘 이 굿즈가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 테이프가 이게 딱 그 버튼을 누르면 최애 어떤 목소리가 좀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굿즈인데 그거 사서 한번 듣고 이런 내용을 녹음했구나 하고 다시 상자에 넣어놓는. 이럴 수가.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쓰시는 분이 유튜브에 그 최애 영상이 엄청 많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거기 안 나오잖아요. 요즘 AI가 발달이 잘해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모사해주는 것 같던데요. 아니야. AI와 최애는 다르잖아요. 그걸 얼마나 자주 들어요. 한 번 듣고 지금 다시 상자에 넣어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한 번 듣고 상자에 넣고 아직 후회되는 거는 없는데 오늘 그래도 기준은 마련하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버려본 굿즈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부적 같은 종이 굿즈는 네.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조금 애매한 게, 저 약간 이것도 살짝 후회하는 거 얘기하면 생각이 난 건데, 네. 제가 이제 규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테나에서 팝업을 했었어요. 더현대에서. 그러니까 팝업을 그만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이제 근데 또 저 소액 구매만 하려고 네. 포토카드랑 엽서 이런 걸 구매했는데, 엽서는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얼추 해결했어요. 네. 근데 이제 포토카드에 그게 이제 뒤에 가수마다 특색 있는 문구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규현 같은 거는 광화문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부적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네. 귀여워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만약에 버려야 될 때 이거 얼굴 또 앞에는 얼굴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접어서 버리기도 조금 그렇고 마음이 좀 쓰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 굿즈는 사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쉽지 않죠. 어떠세요? 다른 두 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여행지 가가지고 컵이나 그런 걸 사오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대만 여행을 대학교 때 갔을 때는 그때 이제 타이베이 101이 그려져 있는 네. 쬐끄만한 맥주잔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술집 가가지고 글라스 주세요 이 사이즈가 아니라 좀 더 쬐끄만해서 더 귀여웠어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샀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입이 하나인데 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마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그때는 사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 이제 유리 그런 도기들을 버리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즐거웠던 게 다 이제 철퇴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서 그때 좀 후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둘이 사는데 컵은 진짜 많은데 다 쓰는데 어떻게? 진짜 다르다. 수연님은요? 저는 예쁜 쓰레기를 애초에 만들잖아요. 잘 안 사가지고 막 나중에 수연님의 가계부를 봐도 되나요? 저 다이님 가격을 봐도 되나요? 너무 처참할걸요? 근데 막 쓰임이 정말 하나도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스크런치 같은 건 어쨌든 쓰잖아요. 제가. 그리고 뭐 스크런치가 너무 많아서 그 보관한 박스에 다 이제 담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그냥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한 움큼씩 쥐어서 나눠주고 오고 그래서 이거 쓸모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버려야겠다 하는 물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생활의 그 형태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 수현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사도 좀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알게 되는 거죠. 체득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더 늘리면 노동이 늘어난다. 이고지고 살 필요 없다 내가. 맞아, 집도 이제 1인 가구고 집이 크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굿즈들이 사실 개인적으로야 이제 처치 곤란한 것이 문제지만 저도 당연히 사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이거를 사봤자 사실 이렇게 소비하는 게 어쨌든 지구에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포토카드 자체가 재활용되는 종이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원래 덕질 초반에는 포토카드 생겼다 하고 그 바인더 같은 데 껴놨는데 이제 그거를 본 친구들이 그거를 그냥 끼면 어떡해 슬리브를 씌워야지라고 해서 뭔데 봤더니 이제 비닐 슬리브를 꼭 끼워서 사실 보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비닐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아무렇게나 보관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비닐 슬리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껴보니 또 비닐 슬리브 되게 짱짱하고 단단한 게 나오면은 이렇게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행위가 되게 그러니까 포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환경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저 죄책감을 느끼긴 해서 이렇게 환경과 행복 사이에서 혹시 자기만의 어떤 기준선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랑 콜라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기가 계속 다른 브랜드랑 근데 야구팀들이 진짜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나올 때마다 흔들렸는데 이제 사실 아까 예림님도 언급하셨지만 몸도 한계잖아요. 유니폼 여러 개 사봤자 하나밖에 못 입는단 말이에요. 응원봉도 제 손이 2개인데 응원봉 4개씩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웬만하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게 쓰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사는 걸 좀 자제하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중요하죠. 저는 일단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덜 사는 편이 된 게 처음에는 제가 이전에 커머스몰 같은 거 마케팅을 하면서 오히려 좀 무력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정말 사람들의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넷플릭스 바이 나우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존 커머스 환경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은 아 진짜 사람들이나 나나 이 한정판 쓰레기를 만들고 사고 또 이렇게 삼으로써 또 다른 한정판 쓰레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왜냐면 팔리니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내가 이바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이게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 그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케이팝 덕질이 조금 이 소비의 끝판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최근 이 지난 500일 동안 해보니까 와 여기는 진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왜냐면 일단 뭐 다른 굿즈까지 가지 않아도 앨범부터 무조건 여러 장을 사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K-pop 포 플래닛이라고 이 전 세계 K-pop 팬분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다들 덕질을 해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싶으신 고민들이 당연히 모든 팬분들이 있을 거고 이 플랫폼 역시도 구성원분들이 덕질을 해보다가 이게 내가 하는 덕질이 나는 응원은 계속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응원하는 방식이 환경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런 플랫폼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캠페인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의 이 플랫폼의 슬로건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의 컴백, 나의 기후행동. 이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이분들이 막 기후총회에도 참석을 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좀 K-팝 기획사들 특히 좀 목소리 좀 내라라고 좀 적극 고민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엄청 많이 내시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저처럼 소비하는 팬들도 이제 자제해야 되겠지만 기획사들이 그러니까 막 특히 그러니까 대기업 규모의 어떤 기획사들이 우리 이제 ESG 할 거예요. 사회공헌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안 건드린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앨범을 여러 장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첫 번째는 팬사에 응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랜덤 포카인데 이 두 개가 사실 너무 수익이 되니까 안 건드리는데 막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있어요. 이럴 거면 그냥 팬사 응모권을 티켓으로 팔면 안 돼? 몇십만 원 해도 되고 몇백만 원 해도 되니까 그냥 갈 사람은 어차피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어느 방향이 좋든 아니 논의의 판 자체가 안 열리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비단 이런 K-팝뿐만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죠? 스타벅스 같은 카페들도 우리 한창 종이 빨대 할게요 해가지고 종이 빨대도 하고 지금은 환경부가 그 정책을 좀 되게 철회하게 해서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플라스틱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마케팅?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그린워싱이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종이 빨대 쓴다고 하지만 시즌별로 무슨 발렌타인데이면 데이별로 계속 텀블러 나오고 컵 나오고 이런 굿즈들이 나오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2022년에 그 주말판 기사 중에 착한 굿즈는 없다라는 이제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런 텀블러도 사실 최소한 50번, 그러니까 플라스틱 텀블러는 최소 50번,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220번을 사용해야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사실 한정판 텀블러 같은 건 계속 내면은 전시용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꼬집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에도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칼럼을 쓰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는 없다. 굿즈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제 좀 홀가분해지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뭔가를 주지 않으면 성의가 없다는 옛날 문화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꼭 뭔가를 줘야 한다면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념품 살 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념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미리 주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방법이야 찾으면 많다. 바꾸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하나씩 읽으실 때마다 아주 마음에 콕콕콕 박혀가지고. 결국 약간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고도로 발달한 환경주의자는 거지랑 거의 흡사하다. 그냥 뭐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있는 거를 쓰는 게 가장 친환경이다. 맞아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다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약간 돌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덕질을 하면서 이제 다른 쓸데없는 굿즈들 사는 거는 좀 줄이고, 근데 최애 얼굴이 안 박혀 있으면 괜찮은데, 최애 얼굴도 예쁘게 박혀 있으면 갖고 싶어지는, 아무튼,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살게요라고는 차마 말은 제가 못하겠고 예쁜 포카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보시면 사거나 아니면 저의 기준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 저한테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나만의 기준선을 좀 저는 키링류 그만 사기를 제 기준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항상 키링이 가격이 항상 좀 무난한 편이거든요. 2만 원 내외로. 그래서 더 많이 사죠. 맞아요. 저는 근데 살 때는 좀 이성을 잃는데 생각 항상 하거든요. 5천 원도 10번 쓰면 5만 원이다.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 2만 원을 5번 사면 10만 원이 된다는 거를 왜 거기서는 잊어버리는지. 인형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정신을 못 차리는 편인데 저는 키링류는 저도 이제 그만 사야겠다 생각합니다. 예님님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도 알려주실래요? 쇼핑몰 같은 데서 상품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이렇게 커튼을 착 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찍거든요. 네. 그래야지 제일 이 물건만 보이고 그때 제일 예뻐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나체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를 차용하겠습니다. 화려한 굿즈, 흰 배경에서 모아야 예쁘다. 우리 집에서는 안 그렇다. 그것도 맞아요. 수연님은요? 굿즈를 봤을 때 기념품 카테고리에만 있으면 사지 말고 도구 카테고리에 있으면 사도 된다라고 저는 그럼 이제 다혜님 포카 한 장도 못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발 포카 한 장도 사지 말라고.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념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일이거나 그 아이돌 생일 아니면 그 외에 모든 365일 중에 그 이틀을 제외한 364일을 기념할 게 뭐가 있냐. 기념품 카테고리에 있으면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는 도구 카테고리에 억지로라도 넣을 수 있다 하면 사고. 오늘의 계기로 좀 저만의 기준선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개인이 약간 이 욕망을 좀 버리고 절제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한데 개개인의 실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제도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덕질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약간의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담배 같은 것도 약간 가격을 높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결국 뭐 못 사게 하거나 그런 거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하기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아니고 정말 일부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가 안 사면 돼 하는 분야라서. 또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하면 반대 사람들은 니들이 뭔데 내 취미 생활을 막아?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취미의 영역이라 이걸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는 최근에 그 일본에서도 맥도날드랑 포켓몬스터가 콜라보레이션한 사례를 그냥 사례로도 봤었고 그 다음에 기사로 안 좋은 사례로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게 이제 해피밀 아시죠? 그 애기 거 먹으면은 먹는 장난감 주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이제 해피밀을 사면은 포켓몬 굿즈를 줬었는데 많은 키덜트들이 이제 굿즈만 받고 그런 햄버거를 그냥 봉투채로 매장 앞에 미친 듯이 버려놓은 거예요. 그거네요. 포토카드 갖고 앨범 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뭐 보기에도 안 좋고 당연히 어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존 물품을 사서 뭔가 사은품을 주는 형태라면은 만약에 제도적으로 그걸 필수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말 사용해서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존 물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의 기프티콘, 교환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필수적으로 만들게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포켓몬을 가지고 싶은데 오늘 당장 해피밀을 먹기는 싫은데 포켓몬 굿즈는 갖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산 해피밀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뭐 그냥 감티 깁티 이런 식으로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구매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아마 또 이제 대파리 그거 잡느라 또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좀 그런 방식이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다양해지면 그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요새 케이팝이나 어쨌든 굿즈 산업이 우리나라가 되게 커지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원자재 사용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 기준 이하가 나오면 뭐 환경부 인증 마크를 뭔가 굿즈에 붙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럼 좀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 왜냐면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뭐 2030 세대는 좀 가격이 높더라도 그 제품이 지속 가능한 성격을 띠는 제품이면 기꺼이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도 친환경 제품을 사서 좋은 거고 기업도 뭔가 친환경 프리미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진짜 그것도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되게 문제가 돼서 그거는 너무 이게 극악의 확률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한번 법을 개정해가지고 확률형 아이템의 해당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는 걸 의무로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도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량을 늘리고 예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지를 늘리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아까 민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특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결국 사는 거여서 굿즈를 이게 규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고민한 거는 랜덤으로 상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랜덤의 한계선은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추가로 자기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카를 앨범에 넣어가지고 파는 게 이 공정거래법상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들어와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대형 기획사들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공정거래법에 보면은 끼워 팔기 하는 행위 자체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정해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포카를 앨범에 끼워 넣는 것도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민원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민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는 거라 아마 이거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경영상의 마케팅 수단인데 이것도 마케팅 수단을 제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가지고 어렵지 않겠냐라고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랜덤으로 상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케이팝 씬이 노래와 공연만으로 수익을 빼기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가 있어서 좀 기획사들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큰데 이게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게 참 확실한 수익 수단이라서 스스로 없애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만의 각자의 이 결심, 죄책감을 덜어내는 이 소비에 대한 결심 한마디, 저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혹은 아니면 굿즈 제작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면서 회차를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 요즘에 최대한 가서 사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데요. 온라인으로 사니까 막상 사진이랑 달라서 좀 실망한 적도 있고 배송미 명목으로 괜히 좀 뭔가 더 뒤적거리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키링도 약간 이런 저 스스로 키링을 끼워 팔기 끼워 사기 하고 있는. 그래서 최대한 가서 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굿즈 제작자분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적당한 열리를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굿즈는 웬만하면 먹거나 써서 없앨 수 있는 용으로 많이 사고요. 뭐 그래서 지역에 가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주, 뭐 입욕제 같은 걸로 사용하면은 뭐 사용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의 기억도 나고 또 이제 쓰레기로 따로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쓰고 나서도 남아서 뭐 찝찝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굿즈 제작자나 그 기업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건 사실 굿즈 담당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업의 잘못을 귀여운 캐릭터 본먹으로 유야무야 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뜨끔. 것이 있습니다. 수연님은요?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좀 실용적인 도구로 쓸 수 있는 굿즈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 덕후 팬심들의 마음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빈티지 굿즈라든지 이런 업사이클 제품, 수요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굿즈 제작 업체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서로서로 굿즈를 같이 공유하거나 돌려 쓰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팬심들의 문화가 또 생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분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가서 좀 저 반성을 해볼게요. 좀 반성을 해보고 집안을 좀 정리를 해보고 에스파 CD 플레이어 빨리 포장 뜯고 사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렇고 사실상 자기 고백을 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사실 만든다고 해도 안 사고 안 만드는 게 가장 그쵸. 좋은 거니까 좀 소비를 좀 안 해봐서 이 쓰레기가 없는 지구를 조금 더 위하는 그런 다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이 회차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란 없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소비는 크든 작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려면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 자꾸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꼭 사야 한다고 꼬드기거나 공짜 기념품을 자꾸 안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정한 세상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시대 유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혜, 수연, 예림, 민지였습니다. 안녕.